얼마 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월 25일 한 한국인 부부가 여행을 목적으로 가오슝 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었는데요. 당시 대만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온 이 부부에 대해 2주간의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만의 언론에 따르면 이 한국인 부부는 자가격리 기간을 하루 앞두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연락이 두절됐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대만의 정부에서는 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 인력과 전담팀을 구성하여 수색을 시작했죠. 그러던 4월 2일 이들은 타이베이 공항을 통해 한국에 귀국을 시도하다가 신원조회 도중 압송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이 발각되어 현재는 한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격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만의 현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지며 대만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죠. 더군다나 이 부부에게 자가격리 위반의 명목으로 1인당 613만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됐었는데 이 부부는 그것마저 무시하고 출국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국인이 왜 대만법을 따라야 하냐 라는 발언을 하여 대만 네티즌들은 물론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도 한국의 수치다, 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대신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 라며 부끄러움을 표했는데요.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 했던 대만인이 격리비용 부담을 거부하여 한국에서 추방되자 대만에서도 이 한국인 부부를 구속시키겠다는 경고를 하며 한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충격적인 반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부가 사실 국적만 한국분일 중국인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화교였고 일부 네티즌들의 제보에 의하면 대륙 출신도 아닌 대만 출신의 화교라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이들의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두 번째 충격적인 반전 사실이 밝혀집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니 이 부부는 2주일, 즉 14일간의 격리 수칙을 모두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만에 입국했던 날짜는 2월 25일인데요. 올해는 윤년이기 때문에 2월은 29일까지 있었고 결국 3월 9일까지가 14일을 꽉 채운 격리 기간인 셈이죠. 그래서 이들은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꽉 채우고 난 후 3월 10일에 외출을 하였는데요. 대만 당국에서는 윤년을 고려하지 못하여 3월 11일부터 외출이 가능한 기간으로 계산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호텔에서 떠나고 난 후 20여일여간 줄곧 이동을 하며 여행을 했기 때문에 당국에서의 연락은 당연히 받기 힘들었고 당국에서도 이들의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웠던 것인데 대만의 언론에서는 이것을 자극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한국인 부부가 대만을 농락하는 듯이 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자신들의 계산과 대만 정부 간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뿐인데 대만의 언론에서는 자신들을 매장시키려는 듯이 말하고 있고 대만의 언론을 믿은 한국에서도 자신들을 욕하고 있으니 우리는 14일을 정확하게 지켰는데 왜 대만에서 임의로 15일로 늘린 것을 따르지 못했다고 이 정도로 심하게 욕을 먹어야 하냐 라며 항의했던 것을 대만의 언론에서는 또 그들은 한국인이 왜 대만의 법을 따라야 하냐 라는 항의를 한다고 전하며 대만에서의 혐한 감정에 불을 지폈던 것이죠. 즉 이번 사건은 단지 착오에 의한 해프닝이었고 부부도 대만 정부의 입장을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항에서 적발되어서야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후에는 당국의 지시에 얌전히 따르고 있었는데 오직 대만의 언론에서만 혐한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사건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대만의 언론을 믿으면 안 된다 라며 분개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2017년경 대만의 한 방송국에서는 한국 여성이 한 달 동안 대만에서 무전취식했다라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대만의 한 국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43세의 한국인 여성이라는 신상을 공개했죠. 그런데 막상 이 사진 속의 여성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8세이고 대만에 가보기는커녕 태어나서 한국 땅을 떠나본 적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국내 방송사에서는 대만의 해당 방송사 측에 이것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대만의 방송사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대만의 방송사에서 대대적으로 공개했던 그녀의 사진은 그녀가 SNS에 올려놓은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던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동안 국내에서는 사건을 조작해서 혐한을 하는 대만이라며 대만에 대한 여론이 나빠졌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대만은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꼬투리를 잡으려 애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은 과거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지만 2003년 이후 GDP가 한국에게 역전당하여 현재는 1인당 명목 GDP 기준 한국은 33,300달러, 대만은 25,000달러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한창 추월당했을 시기에는 한국에 대한 반감을 대놓고 보였으나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혐한의 감정을 그렇게 대놓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틈만 나면 혐한의 여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만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중국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한국에 비해 훨씬 엄격한 봉쇄 정책을 펼치며 국가의 위기를 방어했던 대만은 자신들의 대응 능력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해외 수많은 언론들은 대만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온통 한국에게만 관심을 주니 질투가 폭발한 것입니다. 대만의 한 언론에서마저 한국은 쇄국을 하지 않고도 초고속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다루며 방역 정책마저 한국에게 패배했다는 인식이 대만 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초창기 쇄국 정책으로 인해 세계 1위 방역국이라며 자부했던 대만은 최근 각종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며 사재기가 하나도 없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러한 여론을 엎어버리고자 하는 대만의 언론에서 고의적으로 혐한을 조장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국내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소식을 보면 대만의 이러한 질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당장 4월 10일 하루에 나온 기사만 해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우선 하늘길이 막혀버린 가봉에 갇힌 KT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 담당 직원 4명은 지난 2일 무사히 한국에 귀국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가봉이 한국산 키트 5만 개를 수입하기 위해 그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쿠웨이트에서는 현재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인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쿠웨이트 특별 전세기를 통해 현지에 머물던 우리 교민 225명이 귀국하고 전세기가 돌아오는 편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탑승하여 양 국간 의 경제교류는 물론이고 방역 협력도 하는 방안이죠. 이것은 오로지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의 방역 능력을 100% 신뢰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에 가능했던 작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역시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청와대에 전화를 하여 방역 협력을 요청하였는데요. 그는 한국에게 많은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앞으로 1, 2주가 우크라이나에게는 큰 고비로 예상되어 한국의 키트 및 의료물품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국내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도움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라고 답했는데요. 시간이 늦춰지면 아쉬운 것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제가 직접 지시하여 한국행 우크라이나 수송기에 한국 교민이 탑승하여 그들을 귀국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며 하루라도 빨리 한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죠. 프랑스는 2시간이 달하는 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방역 노하우를 물었습니다. 4월 11일 기준 프랑스는 12만 명의 판정자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4월 1일 4,000명대에 비해 30배나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프랑스가 지금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역 성공 사례는 한국뿐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프랑스는 그 절실함을 표했는데요.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프랑스의 GDP가 6% 감소할 것 같다며 이에 비해 0.1%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도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맥콘빌 미 육군 총장이 한국의 서욱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화하여 한국 육군의 위기 대응을 전 세계 미군에게 공유하고 싶다 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욱 육군 참모총장은 가장 유효했다고 생각되는 육군의 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로 판정자를 조기에 신속하게 분리한 것이며 개인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맥콘빌 총장은 한국 육군의 대응 조치는 주한미군을 통해 익히들어 알고 있다. 이 교훈을 전 세계 미군과 공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모든 미군의 기준으로 정했다. 앞으로도 양국의 군사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길 바란다 라고 답했죠. 하버드대 경영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하는 탈레스 테이시라는 한국은 이번 위기 대응을 통해 열린 국가,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사회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사태 이후 놀라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여 큰 화제를 몰았는데요. 중국의 경우 이번 위기에 투명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고객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인 안전을 무시했고, 이는 곧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제가 싸지만 나쁘지 않다는 점에 많은 가중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싼값의 매력보다 안전과 투명성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그에 반해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종식된다면 한국은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거라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의 언론에서는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정복했다라는 기사를 기고하기까지 이르는데요. 스페인의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엘문도에서는 한국 자가진단 앱 사용률 90%라는 기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를 보이는 한국의 방역 현황에 대한 극찬을 하였습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봉쇄령을 발령하여 현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했으나, 이에 반해 한국은 그저 뛰어난 기술 역량과 투명한 정보의 공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만으로 민주사회의 가치를 지키며 방역에 성공했다고 하죠. 또 다른 스페인의 일간지 엘파이스에서는 정부와 지도자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은 실제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 위기에 대응한 국가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인 아이콘에서는 문화 강국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 문화 특집 기사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최고상을 휩쓴 것은 물론 세계적인 팝밴드를 양성하고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플라즈마 스크린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력으로 점철된 문화 사업을 수출하는 것이다 라며 기존의 제조업 강국으로만 여겨지던 한국이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죠. 특히 미국 아카데미를 휩쓴 영화 기생충에 대해서는 얄미울 정도의 매력으로 무장한 한국이라는 강적 앞에 자유주의와 엘리트주의 상징인 할리우드도 항복했다 라며 통쾌한 심정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의 문화를 휩쓸고 있는 K-팝과 토트넘에서 활약해온 손흥민 선수, 각종 e스포츠 산업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들은 한국 소프트 파워의 파노라마를 완성시킨다.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정복한 것이다 라는 문구로 기사의 끝을 맺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마스크 수급, 미국 지원 필요성 등 고려. 새벽 출발, 의료 현장 등 공급 예정. 마스크 지원해달라 70여 개국 요청. 미국 당국의 품질이 조악한 중국산 N95 마스크 승인을 대거 취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긴급 승인을 해준 중국산 N95 마스크 86종 중 무려 72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고 미국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의료진이 사용하는 N95 마스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1.0 마이크로미터 이상 크기 미세입자의 95% 이상을 걸러내야 하는 데다 보통 마스크와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호흡기에 속한다. 지난달 미국 내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했기에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 중국산 N95 마스크를 대거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N95 마스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FDA는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중국이 아닌 제3국이나 독립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마스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수입된 중국산 N95 마스크의 품질 문제가 심각해 의료진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FDA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던 중국산 N95 마스크 86종 중 무려 72종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FDA는 중국산 N95 마스크의 미세입자 여과율이 95%에 못 미친다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호흡기 제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샘플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N95 마스크는 의료용이 아닌 일반인은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마스크의 품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캐나다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KN95 의료용 마스크 100만여 개의 품질이 연방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성명에서 1차 품질 검사를 실시한 후 기준 미달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며 2차 품질 검사에서도 중국산 마스크는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선적된 물건을 전량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추가 선적분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해당 마스크를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지난 21일 전달받았으며 이미 일부는 병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마스크는 FFP2 제품으로 130만 개가 리콜 대상이지만 60만 개는 이미 병원에 유통됐다고 현지 NOS 방송이 전했다. 해당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이 안 되거나 필터가 불량이라고 NOS가 밝혔다. 한편 프랑스의 올리비에 베랑 보건장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마스크 10억 개 이상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가 각가정으로의 배달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배포를 약속한 코로나19 방지용 천 마스크 2장씩을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배송을 개시하고 20일 정도가 지난 현재 전국 배달률이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베노 마스크는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다. 한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7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실한 출입 명단으로 방역 당국이 추가 감염에 노출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휘 체계가 갖춰진 조직인 신천지와 달리 이태원 클럽은 개개인으로 집단을 이루어 더욱 통제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문제된 클럽 출입자의 3분의 2가량이 가짜로 이름을 쓰거나 연락처를 엉터리로 기록해 위험에 대응할 수 없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출입 명부의 부정확성 때문에 추가 감염자 및 밀착 접촉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신천지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 의료기관, 콜센터, 줌바 댄스 등 앞선 집단 감염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집단 감염 사례의 경우 대부분 비교적 정확한 연락처가 있었고 구성원을 관리할 조직이 있었지만 이태원 클럽은 개개인의 산발적 모임으로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크게 출입 명부, 카드 이용 기록, 자발적 진술 등 3가지 경로를 통해 클럽 방문자를 파악 중이다. 명부의 부정확성이 크다면 카드 기록을 통한 확인과 자발적 검사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다.